그래도 물은 마셔야지. 혹시 밤사이 엄지발가락이 불에 데인 것처럼 갑자기 붓고 쑤시는 극심한 고통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풍은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통풍의 직접적인 증상과 이 고통 뒤에 숨겨진 원인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언급이 되었던 통풍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통풍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요산이을 발생시키는 퓨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음식 속에는 단백질의 한 종류인 퓨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온 퓨린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인 뒤 신진대사 과정을 거쳐 요산으로 변화합니다.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더 많이 먹을수록 요산 생성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통풍이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 요산의 약 30%가 음식 섭취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산을 유발하는 퓨린이 다량 함유된 식품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통풍 진단을 받았다면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은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렇다면 퓨린은 어떤 음식에 주로 들어 있을까요?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 등 푸른 생선, 단맛을 내는 과당, 그리고 술 등에 퓨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토마토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 우유, 달걀, 치즈 등 유제품은 퓨린 함량이 낮아 통풍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경 이후 통풍 진단을 받은 최희숙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통풍을 극복하기 위해 식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바뀐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음식을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데치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퓨린 함량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또한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한때 즐겨 먹었던 즉석 면류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국물에는 아예 간을 하지 않고요. 토마토도 이제 삶아서 곡물에 살짝 넣어서 먹는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 의사 선생님께서 통풍 환자라면 일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마시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 신장에 무리가 가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이나 소금 함량을 거의 배제한 채로 시원하게 먹고 있습니다. 퓨린 함량이 높은 현미나 잡곡 대신 흰쌀밥을 짓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는 몇 끼 챙겨 먹습니다. 고기나 생선 대신 두부와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60년 평생의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즐겁습니다. 통풍이 완벽하게 완치된 것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은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어요. 식단 조절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 오랜 세월보다도 회복력이 빠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습관은 바로 물입니다. 하루에 약 10컵, 즉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십니다. 이는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음식 관리는 적절하게 하되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중용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한 가지 음식만 과도하게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철저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이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는 다른 주류에 비해 퓨린 함량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도 낮고 청량감을 주어 부담 없이 마시기 쉽지만 맥주는 보통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안주와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퓨린을 섭취하게 되고 이는 몸속 요산 수치를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류별 퓨린 함유량을 보면 맥주의 퓨린 함유량은 막걸리, 와인, 소주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맥주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술 자체가 몸 안에서 요산 배출을 방해하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은 요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술은 소변으로 배출될 요산을 다시 혈액 속으로 끌어들여 요산 수치를 갑자기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섭취한 요산의 약 10%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90%가 재흡수되어 다시 순환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10%마저 14% 수준으로 줄어들고 대부분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술을 마시는 사람은 요산 수치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새로운 요산 결정이 형성되어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69세 김승환 씨는 나이를 믿기 어려울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풍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것은 40대 중반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에 이상한 부종이 생기더니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가만히 있어도 쑤시는 통증의 10배는 더 아팠을 겁니다. 직원 300명이 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병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풍 원인을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육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바쁘게 차를 타고 다닐 때 배고픔이나 위쓰림을 염려해서 육포를 늘 가지고 다니며 먹었고 간식거리를 달고 살았어요. 고기도 워낙 좋아해서 집에 가면 제 주먹만 한 스테이크를 2덩이씩 구워서 먹고 잤습니다. 그런 생활을 23년간 했던 것 같아요. 회의 후 회사 동료와 함께 인근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보쌈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마자 김승환 씨는 밥의 절반을 덜어내고 고기도 동료에게 나눠준 후에야 비로소 맛있게 식사를 시작합니다. 과연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체중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이것을 습관화하니 7kg 정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중을 줄이고 나니 위장이 편안해지고 식사도 즐거워지더라고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덜어먹는 습관을 1년 동안 꾸준히 이어온 결과 김승환 씨의 체중은 5kg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식사 모습에서 또 다른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퓨린이 많은 고기를 무조건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육식을 무조건 참기보다는 적은 양을 가끔 먹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점심에 고기 종류를 먹었다면 저녁에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점심에 고기를 먹고 왔으니 그 다음 저녁과 다음 날 아침은 피하는 거죠. 생선, 특히 등 푸른 생선도 피하는데 만약 먹는다면 한 토막만 먹고 밥도 50%만 먹어요. 한번 먹었다 싶으면 몇 끼는 거르는 식으로 조절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김승환 씨는 걸음의 속도를 높입니다. 그의 운동 방식은 바로 빨리 걷기입니다. 운동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김승환 씨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사 전후 이동할 때나 거래처를 방문할 때마다 남는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복 입고 막 걸어 다녔어요. 왜 양복을 입고 걸어 다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양복 세탁비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5,000원으로 1시간 반 동안 땀나게 운동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헬스장은 못 갔으니까요. 그래서 걸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김승환 씨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담당 의사는 김승환 씨의 발 상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요산 결절이 흔적 없이 잘 관리되고 있고 깨끗하게 가라앉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믿고 따른 결과 엑스레이 소견도 정상이었고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와 요산 수치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는 시기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 그때 조심한 것이 다른 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체중 조절은 식단 조절과 적절한 운동량으로 조절되는 것인데 이는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풍의 재발을 줄이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1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풍 관리를 위해 행하는 노력들은 요산 수치뿐만 아니라 몸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통풍을 잘 관리하다 보면 건강 자체도 잘 유지하고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보람 있는 일입니다. 발과 손뿐만 아니라 콩팥, 심장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질병, 통풍,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이 될 수 있지만 정확히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풍은 완치의 개념으로 치료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의 개념으로 치료와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식단도 조심하고 체중도 철저히 관리하며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 관리를 잘하면 통풍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치료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